네, 안녕하세요. 수학 원의 넓이 총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필기할 만한 공책이나 메모장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배워봤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는 원의 둘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원의 둘레를 우리가 원주라고 부른다는 거, 자, 새로운 용어를 배웠고요. 이 원주는 지름의 3배에서 4배 정도 사이다 라는 사실도 알아봤죠. 육각형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알아본 사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원주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원주율은 원주를 지름으로 나누면 됐고요. 약 3.14159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소수점 아래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사실도 알아봤죠. 그래서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즉 원주율의 개념을 알아봤고, 이 원주율은 필요에 따라 3이나 3.1, 3.14 정도로 짧게 줄여서 어림값을 사용한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원주율을 활용해서 원주와 지름을 구해봤죠. 이 식을 변형시키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원주라는 것과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 지름이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넓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고 밖에 딱 맞는 도형들을 이용해서 어림해봤고요. 모눈 종이를 세는 방법으로도 어림해봤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 다음에는 원을 쪼개봤어요. 원을 이렇게 끊임없이 쪼개서 위아래로 계속 붙여 나갔더니 결국에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 되고, 그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에 각각 반지름과 원주의 2분의 1을 대입해서 식을 만들었더니 정리하고 정리한 끝에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라는 것까지 구해냈죠. 그리고 나서는 이 원의 넓이 공식을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 보면서 계산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단원 원의 넓이였고요. 제일 먼저 원주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주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용어로 표현하면 원의 둘레라고 할 수 있고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름이 커지면 원주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이었죠. 지름이 이만했다가 이만해진다면 당연히 원주도 그 크기에 맞게 커져야겠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개념을 배웠냐면 원주율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원주율의 개념은 이거는 외우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었어요. 그리고 그 값은 3.14159하고 쭉 소수점 아래로 내려갔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냈냐면 3, 3.1, 3.14 정도로 어림해서 나타냈죠. 앞에 약이라고 써주면 더 좋겠네요. 자, 근데 이때 이 원주율은 원주랑 달랐어요. 원주율은 지름이나 또는 원주가 커져도 이 비율, 즉 원주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원주율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새로 배운 용어의 전부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양한 공식을 알아봤죠. 원주율과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활용한 공식이었어요. 원주율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었죠. 지름에 대한이 뒤로 가야 되고, 그러면 비교하는 양인 원주가 앞에 와야 되고, 비율이니까 나누기죠. 즉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었습니다. 이 기본 공식을 활용해서 지름을 구하는 방법과 원주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지름은 원주를 원주율로 나눠서 구할 수 있었고요. 원주는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원주율을 간단하게 3이라고 나타냈다면 원주가 6일 때 그 지름은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관계가 여기에서도 숫자를 대입했을 때 다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문제에서 주어지는 원주율이었습니다.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원을 계속 쪼개서 그 한 조각을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붙여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 된다고 했어요. 이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알아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잘려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게 된 격이니까 사실 이 길이는 반지름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 길이는 이 부분들의 합이니까 결국 얘네들이 되고요. 근데 그게 여기도 한 줄, 여기도 한 줄 있으니까 결국 절반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가 원주의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공식을 만들 수 있었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원의 넓이와 일단 같고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어요. 직사각형의 가로는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었고요. 직사각형의 세로는 반지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주는 아까 위에서 봤듯이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원주를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바꿨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줍니다. 2분의 1 반지름. 그 다음에 얘네 둘의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원주율 곱하기 지름 그리고 2분의 1 반지름. 이렇게 바꿔서 써봤더니 이 지름 곱하기 2분의 1을 또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꿀 수 있었어요. 지름의 절반은 결국 반지름과 같죠. 그래서 얘를 반지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걸 그대로 써줬더니 결국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과정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요. 어려웠던 내용이 있으면 복습을 꼭 해주시고 특히 이 공식들 총 4가지고 얘네를 한 개로 본다면 사실 2가지죠. 이 공식들은 꼭 머릿속에 잘 입력해 두시길 바랍니다. 5단원도 고생 많으셨어요. 마치겠습니다.